자, 성승원의 나팔꽃 한번 보자. 이 시는 나팔꽃을 관찰한 거잖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런 걸 관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야.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관한 어떤 진지한 어떤 성찰 아니면은 진지한 어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시를 읽은 우리들은 이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돼. 그 교훈이 자연물을 통해서 얻은 거야. 계속 반복되는 부분, 운율적인 요소와 의미 강조된 부분도 확인하면서 한번 볼게. 자, 봅시다.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하고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뭐냐면 바지랑대 끝, 바지랑대가 아니라 끝이라고 나왔잖아. 이게 마지막에 마지막, 한계를 말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저거 끝 이상은 아니야 라는 뜻이겠지.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꼬일 것이 없다. 밑에 시의 내용을 따져보면 덩굴이지, 덩굴. 칭칭 감아가는 덩굴. 우리가 나팔꽃 하면 생각나는 게 그 줄기 있잖아, 덩굴손. 더 이상은 못 올라갈 것 같아. 바지랑대 끝,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비비 꼬매서 올라갈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한계까지 올라갔는데 꼬일 것이 없어서 자, 이제 끝이다, 끝. 화자는 나팔꽃 덩굴선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마음속으로 속단한 거지. 너무 일찍 결정을 한 거야. 덩굴선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빙빙 돌아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빙빙 도는 걸 막 뒤틀린다라고 할 수도 있어. 뒤틀린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팔꽃 덩굴선이 의도가 있다면 칭칭 감아서 올라가겠지, 그지? 근데 화자 입장에서는 바지랑대 끝 더는 못 올라갈 거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뜻대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다음날 아침에 시간이 이제 경과된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다음날 아침은 화자가 판단한 걸 확인하는 시간이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끝까지 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두 뼘은 더 자라서, 허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한다면 바지랑대에 칭칭 감아야 되는 거잖아. 자, 이따가 나오겠지만 관조적 삶을 따진다면 이건 우리가 삶의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라고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펼쳐져 나가겠지? 그게 바로 여기서는 허공이란 말이야. 나팔꽃 줄기가,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나팔꽃 줄기가 허공까지 갔단 말이야. 바지랑대를 넘어서 허공까지 갔다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끝이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두 뼘은 자랐대, 두 뼘은. 자, 두 뼘, 한 뼘, 두 뼘. 구체적인 크기야, 크기. 수치.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크기를 가늠할 수 있지. 그러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화자는 더 이 내용에 신뢰감을 갖는다. 믿을만해. 구체적이니까. 그러면 점점 자라서 상승하는 거잖아. 허공의 두 뼘은 더 자라서. 그럼 위로 올라간 거니까 상승의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어. 자, 꼬여 있는 것이다. 꼬여 있는 것이다. 이 밑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뭐만 것이다, 뭐만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시행이 꼬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끝났는데 또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이거 의도적 행갈이라고 하지, 그지? 의도적으로 연결시킨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아침 구름 두어 점 그리고 이슬 몇 방울. 그러면 아침 구름 두어 점하고 이슬 몇 방울은 나팔꽃이 저렇게 허공에 두 뼘 이상 더 자라게 했던 원동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럼 나팔꽃에게는 우호적인 어떤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침 구름 두어 점 이슬 몇 방울 이렇게 나열하고 있으니까 열거법에 해당되는 거고,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자, 여기서 바지랑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밑에 있는 바지랑대는 결국은 나팔꽃이 그 한계를 넘어서는데 의지하는 거야. 이 바지랑대가 없었으면 허공 두 뼘을 더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처음에 화자가 속단했을 때의 바지랑대는 나팔꽃이 올라가는 한계 지점이었는데 밑에 나와 있는, 이전에 끝에 나와 있는 바지랑대는 허공 두 뼘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나팔꽃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바지랑대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 1행부터 4행까지가 1년으로 본다면 화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더 크게 한 두 뼘이라고 얘기했는데 허공까지 자라나게 된 나팔꽃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자, 처음에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면 두 뼘 이상 자랐고,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덩굴손까지 올라와서,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올라왔다는 뜻이잖아, 그지? 덩굴손까지 올라왔대. 나팔꽃 줄기가 덩굴손까지 올라와가지고 크기가 더 자랐단 말이야.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보다 훨씬 더 너머에 있는 인생들,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뭐하는 것이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운율도 나타나 있고, 운율도 나타나 있는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잖아. 화자는 나팔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관찰한 것을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다가 미안해, 그 위에 아까 그 다음 날이라 그랬지, 그치? 다음 날에 이어서 그 다음 날 이슬 몇 방울, 그 다음에 덩굴손까지 올라와가지고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찾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는 또 예상했던 거하고 훨씬 더 크게 자라나고 있는 나팔꽃이잖아. 처음보다 더 예상을 넘어선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젠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되었거니 하고, 이게 지금 화자가 이걸 보면서 마지막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다음날 아침, 여기서 그 다음날이지, 나가보면 가냘픈 줄기에 두세 개의 종까지 메어 달고는, 두세 개의 종은 여기서는 나팔꽃을 말하는 거야. 종처럼 생긴 나팔꽃. 은유법이지, 그지? 가냘픈 줄기라고 해서, 가냘프다라는 것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란 말이야. 나팔꽃의 줄기는 가냘프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했어. 그리고 두세 개의 종은 꽃이 피어있는, 즉 나팔꽃을 은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3일째 된 거잖아, 그지? 메어 달고서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자, 나팔꽃은 종처럼 보였다 그랬어. 종은 울리고 여기 나팔꽃도 울리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확장된 거야. 자, 거기 보니 여기 보니까 은은한 모양을 해 꽃을 피워놨고, 그 꽃은 종처럼 생겼기 때문에 종소리가 퍼지는 것 같다라고 화자는 생각한 거지. 자, 이젠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정말 마지막 한계겠지, 그지? 어떻게 보면 화자 입장에서는 나팔꽃이 자라나는데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없는 절망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어. 그걸 또 넘어섰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진짜로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의 아픔도, 됐잖아. 이게 관찰을 통한 내면적 인식과 깨달음이란 말이야. 우리의 아픔도. 그러면 외부에 있던 나팔꽃을 보다가 지금 다시 내면으로 시선이라고 할까? 관심이 이동한 거지, 그치? 아픔도 더 한번 길게 꼬여서, 아픔 밑줄 쳐볼까? 꼬여서 밑줄 쳐볼까? 그럼 아픔은 추상적인 거고, 꼬인 거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걸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공감각은 아닌데 추상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푸른 종소리는 금방 나왔네. 푸른 종소리 공감각적 심상이지, 그지? 종소리인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절망적 상황이 종소리라면, 살려달라고 하는 종소리라면 푸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아픔이지만 결국은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네. 나팔꽃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적 상황에 다다를 수 있잖아. 하지만 그거를 끝끝내 이겨낸단 말이에요. 앞에서 나팔꽃이 허공의 두 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삶의 공간을 말하는 거고,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하면서 여기서 법일가는 의문형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법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해석이라 되겠지, 그지? 의문형으로 썼지만 확신이 있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절망적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고 모처럼 나팔꽃처럼 그 은은한 종소리를 퍼뜨리는 나팔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난 시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시는 외부의 자연물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내면으로 어떤 관심과 의미가 이동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관조라고 하고, 나팔꽃의 절망적 한계를 극복하는 그 칭칭 감아 올리는 덩굴선, 이게 바로 자연물이지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 뭐뭐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운율이고, 그리고 점점 확대된 거야. 그러니까 바지랑대에서 허공에서 또 한 뼘 더 자라서 또 이렇게 했으니까 점점 자란 거니까 점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정서도 같이 심화된다. 나팔꽃이 자라는 것처럼 정서도 함께 심화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배우는 선경 후정. 나팔꽃은 경치, 그러니까 모습이고, 후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조를 통한 교훈,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차분하게 그 시간을 두고 나팔꽃을 관찰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과 인식을 차분하게 관찰하는 것처럼 차분한 어조로 풀어가고 있는 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세상 일이 뜻대로 막 안 되고 막 이럴 때 이런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절망이나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망과 좌절, 한계 뭐 이런 것들의 연속일 수 있고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꼬인다는 게 뭐냐면 나팔꽃이 덩굴선이 칭칭 꼬이잖아.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꼬일 거란 말이지. 꼬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허공까지 나아가는 것이 나팔꽃이고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건 아닐까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시어는 허공이란 말이야. 허공. 바지랑대가 끝일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이란 말이야. 우리의 삶이 절망이나 꼬여 있는 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지. 더 이상으로 풀려갈 수 있단 말이야. 좌절하지 말고 그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게 나팔꽃을 관찰한 이후에 얻게 된 공감이고 깨달음이다. 이게 송승헌의 나팔꽃의 내용이야.